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계신 상황, 사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 돈이 대표님의 돈이 아닌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운영하셨습니다. 초반에는 직원 몇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거래처도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사가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였으니 정리가 필요하다고 한마디를 건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바로 파악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익이 쌓인 게 문제냐, 회사가 잘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지금 이 영상이 정확히 필요한 분들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법인이 매년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세금을 납부하고 배당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회사 안에 쌓아놓은 돈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재무제표상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법인 순이익이 5천만 원이었는데 배당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그 5천만 원은 고스란히 이익잉여금으로 쌓입니다. 이것이 20년간 누적되면 5억, 10억, 많게는 2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돈, 대표님이 마음대로 꺼내실 수 없습니다. 법인의 돈이지 대표님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입니다. 왜 이것이 20년간 계속 쌓였을까요? 구조적인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배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당세가 부담스럽고 절차도 번거로우니 그냥 회사 돈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꺼내지 않은 돈이 매년 누적된 결과입니다. 둘째,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5억 원을 벌면 세율이 40%를 넘습니다. 법인으로 운영하면 20% 초반입니다. 그러니 법인 안에 돈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셋째,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나중은 절대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은 방치할수록 리스크가 눈덩이식으로 커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조업 법인을 22년간 운영하신 57세 김 대표 사례입니다. 연 매출은 30억 원 수준이었고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은 12억 원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려 하셨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익잉여금이 쌓인 만큼 주식 평가액이 함께 높아져 있었던 겁니다. 이익잉여금 누적으로 주식 평가액이 수십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증여세만 4억 원 가까이 발생하였습니다. 5년만 먼저 전략적으로 대응하셨다면 납부세금을 대폭 낮출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단 5년의 차이가 수억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을 방치했을 때 세금 폭탄이 터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표님이 은퇴하면서 법인을 청산할 때입니다. 이익잉여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배당 처리되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세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주식을 승계할 때입니다. 방금 사례에서 보셨듯 이익잉여금이 클수록 주식 평가액이 높아지고 증여세와 상속세가 함께 폭증합니다. 세 번째는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입니다.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인 법인은 국세청의 분석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동안의 비용 처리 방식까지 소급하여 검토하게 되고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로 모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대표님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응 방향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원 퇴직금 설계입니다. 대표님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세금 부담도 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율이 낮습니다. 둘째, 배당 전략의 재설계입니다. 배당을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선 이하에서 전략적으로 나눠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선 아래에서 배당을 설계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 자산 리밸런싱입니다. 이익잉여금으로 법인 내의 부동산, 보험, 금융상품 등을 적절히 편입하여 자산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진행하시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